스마트폰과 아두이노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에 이제 스마트폰 하면은 보통 네 종류가 있죠. 하나는 시장에서 한 80% 점유율을 갖고 있는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시장의 한 20%를 점유한 아이폰,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거의 사라진 제품인 블루투스 윈도우 모바일, 그리고 삼성이 만들고 있는 타이젠 같은 게 있는데, 실제 이런 블루투스를 가지고 처리하는 스마트폰은 거의 시장에서 대부분은 안드로이드하고 iOS죠. 특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OS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는 오픈소스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중심으로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프로그램 짜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구글 ADK를 이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SK를 직접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기본 언어인 자바 또는 최근에 추가된 코틀린 같은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리오 같은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프레임워크 단위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두이노하고 매우 흡사한 UI를 갖고 있는 프로세싱 툴의 안드로이드 모드를 이용해서도 개발하실 수가 있고요.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MIT에서 만든 앱 인벤터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개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글 ADK를 이용해서 개발하려면은 여기 보시는 ADK는 이거의 약자입니다. 액세서리 디벨롭먼트 킷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구글 ADK를 이용할 수 있는 보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보드 리스트가 기본적으로 ADK는 구글 개발자 행사에서 공개가 됐고,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메가 버전하고 호환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당 개발 보드가 ADK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 약점이 좀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거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블루투스 통신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장 일반적인 거는 안드로이드 SDK를 직접 쓰는 겁니다. 그래서 SDK 매뉴얼 중에 블루투스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쪽에 가시면 샘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챗이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설치하면 나오는 샘플이 있는데, 이 샘플을 활용해서 거의 모든 통신 프로그램, 블루투스 기반의 통신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중에 아마리오라고 하는 오픈소스가 있는데, 이 아마리오는 아쉽게도 최신 안드로이드에서는 좀 버그가 있어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구형 버전에서는 아마리오 툴킷이라고 하는 것과 이 아마리오 툴킷을 제어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스마트폰과 아두이노를 블루투스 연결해서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최신 버전에서 호환이 안 되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는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프로세싱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모드를 이용해서 개발하실 수도 있는데, 프로세싱 툴에 보시면 항목 중에 자바 안드로이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바꾼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모드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 프로세싱의 안드로이드 모드는 최신 안드로이드 OS 지원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신뢰성은 높지 않습니다. 초보자가 쓰기에는 애매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안드로이드 개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아두이노하고 연결시킬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게 MIT에서 만든 앱 인벤터입니다. 그래서 앱 인벤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UI UX를 웹 화면에서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UI UX에다가 블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드를 작성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록 프로그램은 스크래치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그 툴하고 매우 흡사한 형태의 블록 프로그램입니다. 앱 인벤터 가지고 안드로이드 블루투스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레퍼런스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레퍼런스 코드가 바로 이 BT챗이라는 코드인데요. 이 BT챗이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인 블루투스 통신 프로그램을 다 만들 수 있는 예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예제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보면 PC와 아두이노가 연결돼서 이렇게 시리얼 통신으로 유선으로 연결돼 있고, 블루투스 통해서 무선으로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스마트폰 앱, BT챗 같은 스마트폰 앱, MIT 앱 인벤터로 만든 앱이죠. 여기서 이제
그 통신 채널을 연결하고 통신 채널 연결되면 여기에다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예제를 실행시키면은 해당 데이터가 여기서 온 거죠. 여기서 이쪽에서 값을 입력했더니 무선을 통해서 유선을 거쳐서 시리얼 창이 이렇게 뜨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블루투스가 연결되고 실제 값이 주고받는 내용이 여기 표시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블루투스를 왜 공부했냐면 앞서서 공부했던 우리가 만든 이 만보기에다가 무선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MP600이라는 모션 센서, LED 값 그 숫자를 표시해 주기 위한 7 세그먼트, 그리고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버튼, 여기에다가 무선 동굴을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여기에다가 블루투스에 관련된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블루투스 초기화하는 코드를 전역 변수라는 선언해주고 셋업에서 블루투스를 소프트웨어 시리얼 방식으로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에 루프에서 해당 그 걸음걸이 수를 블루투스 채널을 통해서 전송하는 거죠. 안드로이드 폰에다 전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두이노 소스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블루투스를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시리얼 채널을 10번하고 11번 핀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리얼 채널 뚫을 때도 비긴 해가지고 전송 속도를 세팅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전송 속도를 세팅해 줍니다. 9600이라고 세팅을 하면 이 연결되어 있는 물리적인 블루투스 토큰의 그 펌웨어에서도 데이터 전송 속도가 9600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아두이노 소스를 이용해서 걸음걸이를 알아낸 정보를 여기서 알아낸 스텝 정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블루투스 채널에다가 직접 쓰는 거죠. 블루투스 프린트에서 줄 안 바꾸고 쓰고 숫자 쓴 다음에 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하면은 여기 보시는 요 전체적인 거를 갖고 흔들게 되면 요 전체적인 걸 갖고 막 흔들어 주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걸음걸이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거를 알아봤냐면 만보계라고 하는 기본적인 장비에다가 이거를 사물 인터넷 관점에서 하나하나 기존 제품과 시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유사 제품을 분석해 가면서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여기에다가 아두이노를 가지고 하나하나 부품을 접목시켜 가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IoT 만보계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야 되겠죠. 뒤쪽에 서버 연결하고 서버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거 연결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거에다가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좀 더 복잡하고 다채로운 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펴본 차곡차곡 쌓여있는 이 단계를 거치면서 만드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 제품 개발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라는 걸 좀 이해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사물 인터넷 제품의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